EG. 네, 저희 이제 1부 마치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발도르프요? 네, 발도르프 교육이 이제 독일에서 시작을 해서 이 교육이 너무 좋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수출을 해요. 그런데 이 발도르프 교육이 전 세계의 어느 다른 나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그 나라를 연구하는 거요? 네,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들과 맞춰서 그 교육을 함께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자리에 가거나 할 때 내가 그곳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한 번 정도씩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2부에 처음 모실 분이 오랜 외국 생활, 유학 생활을 하시고 한국에 와서 어찌할까요?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늘 가는 길님이십니다. 네, 자리 모실게요. 모시겠습니다. 닉네임이 길어요. 이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그냥 하늘이라고 불러주세요. 네네, 그럴게요. 하늘님. 하늘 가는 길을 투 헤븐? 투 스카이? 하늘길님 나왔어요. 하늘길님. 네, 하늘길님 어때요? 저게 사실은 노래 제목이거든요. 장사익 선생님을 저 좋아하는데 그분 노래 제목 중에 하나라서 제가 골랐는데. 하늘길님. 네, 알겠습니다. 하늘길님. 네, 하늘길님. 네. 네. 유학생활 7년 동안 유학생활하고 한국에 돌아오신 분이요. 네. 저는 한 1년 반 나갔다 왔는데 제일 처음 사람들 부딪히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I'm sorry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런 간사한 이런 적이 있었는데 7년이면은 되게 이렇게 한국 단어가 처음에는 낯설지 않던가요? 간판이? 처음에 지하철을 타기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네, 좀 한 20분 정도 이제 유학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었나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국 학교 비교해서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하철 타는데 한 20분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타고 사람 좀 뜸할 때 이제 들어가고 네. 한국에 돌아왔는데 주변 사람들 운전 같은 것들을 신경 너무 곤두서게 하고요. 그리고 갇혀있다는 느낌도 들고 답답한 기분이 많이 들어요. 다시 한국을 떠나고 싶답니다. 보내드릴까요? 네, 좀 사연을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제가 언뜻 아까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딱 들어온 지 1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 운전을 하다가 한 5번, 6번을 이제 이렇게 다툼이 있을 뻔 했거든요. 그러니까 난폭운전을 하시는 분들, 저는 난폭운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한국 운전. 틈만 나면 끼어들고 막.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끼어들지 않으면 그 뒷차가 이제 저 병신 같은 거 이런 거 욕해요. 그리고 뒤에 외제차가 이렇게 막 하이빔 키고 막 빵빵거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좀 일어날 뻔해서 그다음부터는 좀 조심히 운전하고, 이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는 편이고 이런 편인데, 지금도 좀 근데 운전을 제가 외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즐겨 했었는데, 9시간도 운전해서 여행도 가고 그랬었는데,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운전을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요즘에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도로만 그렇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개인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서슴없이 갑자기 프라이버시에 대한 치고 배려 들어오는 없이 경우에 좀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 생활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신입 사원이라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거겠는데 밥 먹는 거 하나부터 이렇게 누구는 밥을 너무 굉장히 천천히 먹네, 뭐를 안 먹네, 제가 개인적으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술을 안 먹네, 이런 거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그게 거의 1년 동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찰당한다는 느낌이신가요? 네, 관심 받는 건 아니고요. 관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관심이라고 느꼈으면 그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겠지. 네, 지금. 근데 그게 너무 한 1년 넘게
동안 계속 누구는 이걸 먹지 않아, 누구는 이걸 안 먹으니까 거기 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항상 저의 이름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새로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안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있던 데는 오히려 교통신호를 안 지키고 사람들이 건너는 동네였는데 이쪽에 세종에 와서는 오히려 이제 그게 제가 더 불안하고 더 신경이 쓰이고 저 차는 그냥 지나갈 거야. 이런 게 지나가는 모든 차에 신경이 쓰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신경이 곤두서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좀 힘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아무래도 30년 동안 살던 나라였는데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힘들까 했는데 지금 1년 동안은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좀 사연을 올리겠습니다.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난 아직 뭐가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일상생활한 경험해보지 못해요. 일상생활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모든 것에 다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신호등, 주변 사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떠나기 전과 오랜 기간 동안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한국의 그런 정세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람들의 인심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사람들 사는 것도 좀 더 팍팍해졌다는 생각도 들고 인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그때보다는 좀 덜해지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내가 7년 전에 이제 8년 전이 되겠네요. 한국을 떠날 때까지 경험했던 한국, 그때와 지금 그리고 7년간 살았던 외국과 지금 한국 이렇게 비교 대상이 두 가지가 있죠. 네. 어느 걸 비교할 때 더 지금 힘든 거예요? 저는 외국 생활하고 비교할 때가 더 힘들게 느껴지고요. 첫 번째 외국 생활할 때 외국 생활과 비교했을 때 제일 힘든 건 어디 가든 사람이 많은 게 그 사람들 다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제일 힘들게 만들고 우리 동네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러면 어디 가나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많은 그곳에 사람을 없앨 수는 없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냥 그러니까 문제 영역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쪽에 있는지 아니면 내 쪽에 있는지. 저 사람들은 하나도 지금 하늘길님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어제도 기차 타고 오면서 그걸 좀 느꼈던 게 옆에 분이 계속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그분은 아주 편안히 계셔가지고 그냥 내가 좀 신경을 안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이런 불편함을 최근에는 누구하고 좀 나눠보셨나요? 요즘에는 아내? 여자친구도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아내인 줄 알았어요. 네. 여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도 같이 오래 외국 생활을 해서 많이 이해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같이 외국 생활하던 친구가 또 귀국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도 가끔 이야기하면서 이제 공통된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던가요? 다들 그냥 인정하면서 그냥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뭐가 아직 한국 사회는 미개하지 뭐 이건가요? 아니요, 그냥 한국이 원래 이래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원래 이래 이게 원시적이고 미개하잖아. 어느 부분 독재 국가인데 뭐 어느 부분에서는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살만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살만해요. 마음자리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걸 느꼈던 게 저희가 한 3년 됐나요? 캄보디아 봉사 캠프를 다녀온 게? 네, 3년 됐네요. 예, 3년 전에 봉사 캠프로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물사정도 안 좋고 도로도 너무 엉망인 데를 이제 다녔었고 그리고 땀 흘리고 일하고 이제 이러고는 한 열흘 동안을 거기에서
그 돈 주고 사서 고생한 거죠. 네. 아이들과 함께 중학생들 데리고. 봉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한국에. 그렇게 딱 하고 돌아왔는데 물도 나쁘고 물도 조금 나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큰 데다가 모아서 막 그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딱 왔는데 우리나라가 결코 캄보디아보다 더 좋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물사정도 훨씬 우리나라가 좋고 도로도 뻥뻥 뚫려 있고 반듯하고 그런데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결코 캄보디아보다 더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이 마음은 왜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있는 동안 그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마음자리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떠세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참나원 계속 뭐 유학 생활 때도 계속 듣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내 마음을 좀 바꿔보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바꿔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제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회사라서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어쨌든 뭐 그 뭐라고 하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가진 것들을 개인적인 거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공유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밖에서는 글쎄요, 뭐 운전도 그것도 하나의 뭐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운전 안 하고 뭐 아니면 운전을 하더라도 좀 외곽으로 나가서 운전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고요. 그럼 문제 해결됐나요? 예. 아니,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네. 무슨 노력을 하셨냐고 하니까 네. 얘기를 시작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그런가요? 시원스러운 대답을 못 들어가지고 제가 좀 집요하거든요. 뭐 사실은 자꾸 이제 제 나름 신경이 항상 곤두서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그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겠다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곤두서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네. 빤히 이렇게 보고 이은 선생님이 왜 그러시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넌 아직 뭐가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농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해되세요? 나는 하늘길님이 정말 힘들어하나? 정말 힘들어하는 건가? 거기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요라고 좀 확신을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저한테? 글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이것저것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요 정도만 들은 것 같아요. 혹시 마음 상태가 지금 제가 말한 것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그거보다 좀 더 심한 건 아니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네. 이런 신경을 안 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으신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그런 신경을 좀 덜 쓰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법 첫 번째 다시 외국으로 떠난다. 이건 좀 약간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예 운전 같은 것도 안 하고 이런 거 줄이고 하면서 신경 쓰는 일을 아예 원천 봉쇄한다. 네, 제가 지금 선택하는 그 방식으로 하고 네, 있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내 마음을 바꿔본다. 네, 세 번째. 우리 참나원을 들으면 세 번째가 정답일 것 같은데. 답정넌데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제가 하고 싶은 건데 그 방식을 잘 몰라서 사실은 네, 그쪽에 어떤 방식으로 제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을 주셨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흔히 이제 마음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마음을 그거를 새로 먹게 된다든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지만 다른 것이 급해서 뭔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신경 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거를 이제 뭐 자기 성찰이라든가 호흡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본다든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끄집어내고 발견하고 끄집어내고 그걸 다시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것저것에 신경이 쓰이고 막 곤두서고 귀찮고 짜증나고 막 이런다 하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인데 네. 이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어느 게 더 커요? 이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큽니다. 확실하죠? 네. 선택을 한다면 그걸 선택하겠죠. 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술도 안 마시네. 네. 왜 술도 안 마시고 그러네, 참. 이게 네. 빈정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는 건가요? 술도 안 마시고 감탄하는 건가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뭐 먹으러 가는데 저 하늘길님이 뭐 못 먹으니까 거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거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요, 그 배려에 우리가 널 배려하고 있어라고 생생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늘길님한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얘기들이. 그게 저한테는 약간 저 사람은 저래 그런 뭐 이런 좀 유난스러워. 네. 그래서 신경을 써줘야 되고 보통 귀찮은 게 아니야라는 얘기로 들리는 건가요? 네, 유난스럽다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 뭐 저랑 비슷하시네. 저도 되게 유난스러워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저랑 지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고기도 안 먹죠.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죠. 커피도 안 마시죠. 그러니까 뭐 같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유난스러워. 근데 난 이게 불편하지 않아. 본인은 안 불편하죠. 주변 사람들이 별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물어보셨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요. 여기에서 하늘길님의 그 행동, 그 어떤 특징이랄까 이런 게 좀 객관적으로 보이나요? 네. 어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말, 뭐 술을 먹지 않는 이런 말들을 그냥 하는 말인데 제 스스로 그거를 좀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확대해가지고 곱씹고 네. 계속 그러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주 고약한 것 중에 반추라는 정신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새김하는 소도 아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 계속 혼자 곱씹으면서 키우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멘탈이 붕괴되는 신경증 환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네. 근데 왜 그래요? 답은 심심해서 그래요. 뭔가 내가 딱 하고자 하는 뭔가를 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이런 거 안 하거든요. 하라 그래도 안 하거든요. 회사 생활하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가 보죠? 일이라든가. 일은 사실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공부했던 거와 좀 많이 다른 분야라서 저도 이제 처음부터 배워서 하는 분야라서 좀. 근데 한 1년쯤 하셨으면은 이제 좀 익숙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1년 동안 제가 이제 일하던 저희 팀 밑에 파트가 있는데 파트가 한 3번 정도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동이 있고 요즘에는 또 같이 일하던 분들이 뭐 회사를 3분이나 그만두게 돼서 또 이제 나름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안정적으로 더 배워간다든가 익숙해진다든가 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혹시 불만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좀 사실은 조급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회사에서는 박사를 하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냥 그래 박사했어 이런 그런 식으로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또 이제 완전 새로운 분야를 하다 보니까 그들보다 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나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것. 그러면 내가 박사하고 이렇게 온 거를 제대로 못 살리는 거 아니에요? 회사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쓰지? 뽑아오려면 잘 뽑아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네, 아주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기본 지식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는 정확하게 관련이 없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아직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초조감.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일도 좀 제대로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는 거네요. 예,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민해질만 하죠.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욕심이 많았다고 지금 다시 느끼는 게, 뭐, 일도 제대로 하고 싶고, 회사에서 하는 뭐, 그 연구 모임도 있거든요. 그것도 가입했고, 그다음에 또 강의하는 걸 어떻게 또 맡게 돼서 또 강의도 맡게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막 다 몰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조급하고 막 이래서 욕심을 많이 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이거는 복에 겨운 것 같다. 이거 통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듣는 사람들이 되게 염장질일 것 같아.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말이지. 박사도 하고 와, 거기다가 취업도 해가지고 일도 그렇게 하고 일도 그렇게 맡아서 하고 있고. 우와. 네, 하면서 계속 이제 잘 하고 싶은데, 예, 제 욕심만큼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렇죠. 잘해야죠. 근데 하늘길님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입이 쫙 벌어지게 잘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하면 그냥 그런 걸 해야 되고. 일단은 제가 맡은 뭐 팀원에서 제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관심을 보이고 또는 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방관자나 관찰자가 되지 마시고 적극 참여자가 돼 보세요. 그러니까 그 연극을 하는데 조연을 맡을 수도 있고 주연을 맡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조연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주연이 편해요. 네. 근데 이건 자기 습성에 갇히는 거거든요. 훌륭한 배우는 조연이든 주연이든 가리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조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주연으로 나서기에는 대단히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주연으로서 자신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잖아요. 그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직면하기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서 호흡 가다듬으시고, 그리고 주연의 기회가 주어지면 얼씨구나 하고 한번 해볼 만한 일이죠. 얼마나 짜릿한데. 네. 주연 해보면. 주연은 주연대로, 조연은 조연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처음에 가지고 나온 거는 주변의 환경이 너무 신경에 곤두쓴다는 건데 왜 딴 데 가서 앉아 있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연극이 바뀌었어. 무대가 바뀌었어. 네, 그게 이제 전경과 배경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중심을 두고 위에 둬야 될 걸 먼저 두고 나머지 것들을 뒤로 깔아놔야 되는데 정작 내가 신경 쓰고 무엇에 마음이 빠져 있는지는 모른 채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탓을 하거나 다른 부분에 자꾸 이제 돌렸던 거. 그렇게 하니까 정작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신경을 못 쓰고 다른 부분에만 마음을 쓰게 되니까 마음은 초조해지고 그리고 정작 봐야 되는 부분은 자꾸 밀쳐두고 이제 이렇게 하늘길님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걸로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길님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주변에서 이제 하늘길은 술을 못 먹어.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그럴 때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미안함 같은 것도 있나요? 괜히 나 때문에 좀 더 주변을 고려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상황을 만들었던 게 본인 입장에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생기는 건가요? 미안함까지는 사실은 제가 술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술을 안 마시기 시작했는데 네. 속으로는 그냥 한번 같이 확 마셔 뭐 이런 생각 들긴 하는데 뭐 미안함까지는 아니고 그냥 괜히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나 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죠. 그다음에 뭐 특히나 위에 분들은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은
왜 안 마시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뭐 종교적이야 아니면 뭐 이런 그러니까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어서 막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뭐 그냥 건강상에 제가 그냥 줄이는 안 마시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미안함보다는 그냥 저 자리를 좀 이렇게 좀 피하고 싶다. 그래서 회식 자리는 항상 이렇게 약간 팀장님과 제일 먼 구석 자리 이런 대로. 그 순간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네. 순간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그것도 직장 생활하는데 직무유기는 아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풀어나가는 게 서로 이렇게 맺힌 것도 좀 풀어나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를 얘기해 나가다 보면 정말 그야말로 이제 방송 처음 할 때 방생님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좀 힘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본인이 다 정리해 갖고 나오시긴 하셨네요 오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1부 마치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발도르프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발도르프요. 네, 발도르프 교육이 이제 독일에서 시작을 해서 이 교육이 너무 좋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수출을 해요. 그런데 이 교육이, 이 발도르프 교육이 전 세계의 어느 다른 나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그 나라를 연구하는 거요? 네,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이런 것들과 맞춰서 그 교육을 함께 접목을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자리에 가거나 할 때 내가 그곳에 대해서 알려고 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한 번 정도씩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2부에 처음 모실 분이 오랜 그 외국 생활, 유학 생활을 하시고 한국에 와서 어찌할까요? 이 얘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늘 가는 길님이십니다. 네, 자리 모실게요. 모시겠습니다. 닉네임이 길어요. 우리 이거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그냥 하늘이라고 불러주세요. 네네, 그럴게요. 하늘님. 하늘 가는 길을 잘, 투 헤븐? 투 스카이? 하늘길님 나왔어요. 하늘길님. 예, 하늘길님 어때요? 저게 사실은 노래 제목이거든요. 그 장사익 선생님을 저 좋아하는데 그분 노래 제목 중에 하나라서 제가 골랐는데. 하늘길님. 네, 알겠습니다. 하늘길님. 네, 하늘길님. 네. 네. 유학생활, 7년 동안 유학생활하고 한국에 돌아오신 분이요. 네. 저는 한 1년 반 나갔다 왔는데 제일 사람들 부딪히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I'm sorry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런 간사한 이런 적이 있었는데 7년이면은 되게 이렇게 한국 단어가 처음에는 낯설지 않던가요? 간판이? 처음에 지하철을 타기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네, 좀 한 20분 정도 이제 마음을. 유학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었나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국학교 비교해서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 지하철 타는데 한 20분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타고. 사람이 좀 뜸할 때 이제 들어가고. 네. 한국에 돌아왔는데 주변 사람들 운전 같은 것들을 신경 너무 곤두서게 하고요. 그리고 갇혀있다는 느낌도 들고 답답한 기분이 많이 들어요. 다시 한국을 떠나고 싶답니다. 보내드릴까요? 네, 좀 사연을 좀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제가 언뜻 아까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딱 들어온 지 1년 되는 날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처음에 운전을 하다가 한 5번, 6번을 이제 이렇게 다툼이 있을 뻔 했거든요. 그러니까 난폭 운전을 하시는 분들, 저는 난폭 운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한국 운전. 틈만 나면 끼어들고 막.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끼어들지 않으면 그 뒷차가 이제 저 병신 같은 거 이러면서 욕해요. 그리고 뒤에 막 외제차가 이렇게 막 하이빔 켜고 막 빵빵거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좀 일어날 뻔해서 그다음부터는 좀 조심히 운전하고, 이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운전하는 편이고 이런 편인데, 지금도 좀 근데 운전을 제가 외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즐겨 했었는데, 뭐 9시간도 운전해서 뭐 여행도 가고 그랬었는데, 한국에서는 웬만하면 운전을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요즘에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국인 뭐 도로만 그렇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그 개인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서슴없이
갑자기 프라이버시에 대한 치고 배려 들어오는 없이 경우에 좀 당황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 생활에서는 뭐 제가 아무래도 신입 사원이라 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거겠는데 뭐 밥 먹는 거 하나부터 이렇게 누구는 뭐 밥을 너무 굉장히 천천히 먹네, 뭐를 안 먹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 술을 안 먹네, 뭐 이런 거 하나하나를 관찰하면서 그게 거의 1년 동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찰당한다는 느낌이신가요? 네, 관심 받는 건 아니고요. 관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관심이라고 느꼈으면 그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겠죠, 네, 지금. 근데 그게 너무 한 1년 넘게 동안 계속 누구는 이걸 먹지 않아, 누구는 이걸 안 먹으니까 거기 가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저의 이름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는데 새로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교통신호를 안 지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그런 거 볼 때마다 제가 있던 데는 오히려 교통신호를 안 지키고 막 사람들이 막 건너는 동네였는데 이쪽에 세종에 와서는 오히려 이제 그게 제가 더 불안하고 더 신경이 쓰이고 저 차는 그냥 지나갈 거야, 막 이런 게 막 지나가는 모든 차에 막 신경이 쓰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신경이 곤두서다 보니까 이제 하루하루가 좀 힘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아무래도 뭐 30년 동안 살던 나라였는데 들어와서 이렇게까지 힘들까 했는데 지금 1년 동안은 정말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좀 사연을 올리겠습니다.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난 아직 뭐가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일상 생활한 경험해보지 못해요. 일상 생활하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가 모든 것에 다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신호등, 주변 사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러니까 떠나기 전과 오랜 네. 기간 동안에서 이제 들어왔을 때 한국의 그런 정세나 네. 여러 가지 상황이나 뭐 사람들의 인심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사람들 사는 것도 좀 더 팍팍해졌다는 생각도 들고 인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그때보다는 좀 덜해지지 않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내가 7년 전에, 이제 8년 전이 되겠네요. 한국을 떠날 때까지 경험했던 한국, 그때와 지금, 네. 그리고 7년간 살았던 외국과 지금 한국. 이렇게 비교 대상이 두 가지가 있죠? 네. 네. 어느 걸 비교할 때 더 지금 힘든 거예요? 저는 외국 생활하고 비교할 때가 더 힘들게 느껴지고요. 첫 번째 외국 생활과 비교했을 때 제일 힘든 건 어디 가든 사람이 많은 게 그 사람들 다 신경 써야 된다는 게 제일 힘들게 만들고 우리 동네 사람 별로 없는데. 그러면 어디 가나 사람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많은 그곳에 사람을 없앨 수는 없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냥 그러니까 문제 영역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쪽에 있는지 아니면 내 쪽에 있는지. 저 사람들은 하나도 지금 하늘길님이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어제도 기차 타고 오면서 그걸 좀 느꼈던 게 옆에 분이 계속 이렇게 치시더라고요. 저는 계속 신경이 쓰이는데 그분은 아주 편안히 계셔가지고 그냥 내가 좀 신경을 안 쓰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네. 이런 불편함을 네. 최근에는 누구하고 좀 나눠보셨나요? 요즘에는 아내? 여자친구도 결혼 아직 안 했습니다. 아내인 줄 알았어요. 네. 여자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도 같이 오래 외국 생활을 해서 네, 많이 이해해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 생활하던 친구가 또 귀국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도 가끔 이야기하면서 이제 공통된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던가요?
그냥 다들 그냥 인정하면서 그냥 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지 뭐가 아직 한국 사회는 미개하지 뭐 이건가요? 아니요, 그냥 한국이 원래 이래 이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원래 이래 이게 네. 원시적이고 미개하잖아. 어느 부분 독재국가인데 뭐. 어느 부분에서는 약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나는 외국에 나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살만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살만해요. 마음자리를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걸 느꼈던 게 저희가 한 3년 됐나요? 캄보디아 봉사 캠프를 다녀온 게? 네, 3년 됐네요. 예, 3년 전에 봉사 캠프로 캄보디아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물사정도 안 좋고 뭐 도로도 너무 엉망인 데를 이제 다녔었고 그리고 땀 흘리고 일하고 이제 이러고는 한 열흘 동안을 거기에서 그 돈 주고 사서 고생한 거죠. 네. 아이들과 함께 봉사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한국에. 그렇게 딱 하고 돌아왔는데 물도 나쁘고 물도 조금 나오고 그래서 막 이렇게 큰 데다가 모아서 막 그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딱 왔는데 우리나라가 결코 캄보디아보다 더 좋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물사정도 훨씬 우리나라가 좋고 도로도 뻥뻥 뚫려 있고 반듯하고 그런데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결코 캄보디아보다 더 좋다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드는 이 마음은 왜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자리가 어디에 있었는지 거기에 있는 동안 그 함께 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마음자리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떠세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참나원 계속 뭐 유학생활 때도 계속 듣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도 내 마음을 좀 바꿔보자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마음을 바꿔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제일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회사라서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어쨌든 뭐 그 뭐라고 하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가 가진 것들을 개인적인 거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까지는 제가 같이 얘기하면서 공유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밖에서는 글쎄요, 뭐 운전도 그것도 하나의 뭐 제 나름대로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웬만하면 운전 안 하고 뭐 아니면 운전을 하더라도 좀 외곽으로 나가서 운전하는 그런 방식을 택했고요. 그럼 문제 해결됐나요? 예. 아니,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네. 무슨 노력을 하셨냐고 하니까 네. 얘기를 시작하다 만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떻게? 그런가요? 시원스러운 대답을 못 들어가지고 제가 좀 집요하거든요. 뭐 사실은 자꾸 이제 제 나름 신경이 항상 곤두서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그 마음을 어떻게 내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겠다는 그런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곤두서고 집에 오면 피곤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네. 빤히 이렇게 보고 이현 선생님이 왜 그러시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넌 아직 뭐가 힘들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농담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해되세요? 나는 하늘길님이 정말 힘들어하나? 정말 힘들어하는 건가? 거기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정말 힘들어요라고 좀 확신을 좀 주실 수 있겠어요? 저한테? 글쎄요. 그냥 제가 이해한 바로는 네. 이것저것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래서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요 정도만 들은 것 같아요. 혹시 마음 상태가 지금 제가 말한 것 같은 건가요? 네, 그런. 그거보다 좀 더 심한 건 아니죠.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네. 이런 신경을 안 쓰면서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으신지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그런 신경을 좀 덜 쓰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법 첫 번째 다시 외국으로 떠난다. 이건 좀 약간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방법 중에 하나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예 운전 같은 것도 안 하고 이런 거 줄이고 하면서 신경 쓰는 일을 아예 원천봉쇄한다. 네, 제가 지금 선택하는 그 방식으로 하고 네,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내 마음을 바꿔본다. 네, 세 번째.
우리 참나원을 들으면 세 번째가 정답일 것 같은데. 박정런데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제가 하고 싶은 건데 그 방식을 잘 몰라서 사실은 네, 그쪽에 어떤 방식으로 제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도움을 주셨으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흔히 이제 마음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발견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마음을 그거를 새로 먹게 된다든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지만 다른 것이 급해서 뭔가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신경 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거를 이제 뭐 자기 성찰이라든가 호흡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본다든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 끄집어내고 발견하고 끄집어내고 그걸 다시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것저것에 신경이 쓰이고 막 곤두쓰고 귀찮고 짜증나고 막 이런다 하는 것도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인데 네. 이러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죠. 네, 있습니다. 예. 어느 게 더 커요? 이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큽니다. 확실하죠? 네. 선택을 한다면 그걸 선택하겠죠. 네.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요? 술도 안 마시네. 네. 왜 술도 안 마시고 그러네, 참. 이게 네. 빈정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그러는 건가요? 아, 술도 안 마시고 감탄하는 건가요?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 뭐 먹으러 가는데 저 하늘길님이 뭐 못 먹으니까 거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거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일까요? 아니요, 그 배려에 우리가 널 배려하고 있어라고 생생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하늘길님한테는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 얘기들이. 그게 저한테는 약간 저 사람은 저래 그런 뭐 이런 좀 유난스러워. 네. 그래서 신경을 써줘야 되고 보통 귀찮은 게 아니야 라는 얘기로 들리는 건가요? 네, 유난스럽다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저랑 비슷하시네요. 저도 되게 유난스러워서 제 주변 사람들은 저랑 지내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고기도 안 먹죠. 술도 안 먹죠. 담배도 안 피죠. 커피도 안 마시죠. 그러니까 뭐 같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유난스러워. 근데 난 이게 불편하지 않아. 본인은 안 불편하죠. 주변 사람들이 별로 불편하지 않아요. 물어보셨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요. 여기에서 하늘길님의 그 행동, 어떤 특징이랄까 이런 게 좀 객관적으로 보이나요? 네. 어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아까 그런 말, 뭐 술을 먹지 않는 이런 말들을 그냥 하는 말인데 제 스스로 그거를 좀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확대해가지고 곱씹고 네. 계속 그러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아주 고약한 것 중에 반추라는 정신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새김하는 소도 아니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갖다 계속 혼자 곱씹으면서 키우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멘탈이 붕괴되는 신경증 환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네. 근데 왜 그래요? 답은 심심해서 그래요. 뭔가 내가 딱 하고자 하는 뭔가를 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있으면 이런 거 안 하거든요. 하라 그래도 안 하거든요. 회사 생활하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가 보죠? 일이라든가. 일은 사실은 좀 어려운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공부했던 거와 좀 많이 다른 분야라서 저도 이제 처음부터 배워서 하는 분야라서 좀. 근데 한 1년쯤 하셨으면은 이제 좀 익숙해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1년 동안 제가 이제 일하던 저희 팀 밑에 파트가 있는데 파트가 한 3번 정도 이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동이 있고 요즘에는 또 같이 일하던 분들이 뭐 회사를 3분이나 그만두게 돼서 또 이제 나름 새롭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안정적으로 더 배워간다든가 익숙해진다든가 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혹시 불만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좀 사실은 조급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회사에서는 박사를 하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냥 그래 박사했어 이런 그런 식으로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또 이제 완전 새로운 분야를 하다 보니까 그들보다 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나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것. 그러면 내가 박사하고 이렇게 온 거를 제대로 못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쓰지? 뽑아오려면 잘 뽑아 먹어야지. 그러니까요. 네, 아주 관련이 없는 건 아닌데 기본 지식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지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와는 정확하게 관련이 없어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가 아직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초조감.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일도 좀 제대로 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욕구도 있는 거네요. 예,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민해질만 하죠.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욕심이 많았다고 지금 다시 느끼는 게, 일도 제대로 하고 싶고, 회사에서 하는 그 연구 모임도 있거든요. 그것도 가입했고, 그다음에 또 강의하는 걸 어떻게 또 맡게 돼서, 또 강의도 맡게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막 다 몰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조급하고, 이래서 욕심을 많이 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이거는 복에 겨운 것 같다. 이거 통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듣는 사람들이 되게 염장질일 것 같아.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말이지. 박사도 하고 와. 거기다가 취업도 해가지고 일도 그렇게 하고 일도 그렇게 맡아서 하고 있고. 우와. 네, 하면서 계속 이제 잘 하고 싶은데, 예, 제 욕심만큼 잘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렇죠. 잘해야죠. 근데 하늘길님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입이 쫙 벌어지게 잘해야 되고 프로젝트를 하면 그냥 그런 걸 내야 되고. 일단은 제가 맡은 팀원에서 제가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정도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목표고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관심을 보이고 또는 나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방관자나 관찰자가 되지 마시고 적극 참여자가 돼 보세요. 그러니까 그 연극을 하는데 조연을 맡을 수도 있고 주연을 맡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조연이 편하고 어떤 사람은 주연이 편해요. 네. 근데 이건 자기 습성에 갇히는 거거든요. 훌륭한 배우는 조연이든 주연이든 가리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떤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조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주연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조연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주연으로 나서기에는 대단히 훌륭하게 수행해내는 주연으로서 자신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거잖아요. 그게 부담스럽잖아요. 네. 직면하기가.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서 호흡 가다듬으시고, 그리고 주연의 기회가 주어지면 얼씨구나 하고 한번 해볼 만한 일이죠. 얼마나 짜릿한데. 네. 주연 해보면. 주연은 주연대로, 조연은 조연대로. 그렇게 하시면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얘기를 처음에 가지고 나온 거는 주변의 환경이 너무 신경에 곤두쓴다는 건데 왜 딴 데 가서 앉아 있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연극이 바뀌었어. 무대가 바뀌었어. 네, 그게 이제 전경과 배경을 어떻게 둘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중심을 두고 위에 둬야 될 걸 먼저 두고 나머지 것들을 뒤로 깔아놔야 되는데 정작 내가 신경 쓰고 무엇에 마음이 빠져 있는지는 모른 채 다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탓을 하거나 다른 부분에 자꾸 이제 돌렸던 거. 그렇게 하니까 정작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신경을 못 쓰고 다른 부분에만 마음을 쓰게 되니까 마음은 초조해지고 그리고 정작 봐야 되는 부분은 자꾸 밀쳐두고 이제 이렇게 하늘길님 마음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부분이었던 걸로 오늘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하늘길님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주변에서 이제 하늘길은 술을 못 먹어.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그 신경이 쓰이잖아요. 네. 그럴 때 일어나고 있는 마음이 미안함 같은 것도 있나요? 괜히 나 때문에 좀 더 주변을 고려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상황을 만들었던 게 본인 입장에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생기는 건가요? 미안함까지는 사실은 제가 술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술을 안 마시기 시작했는데 네. 속으로는 그냥 한번 같이 확 마셔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뭐 미안함까지는 아니고 그냥 괜히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나 하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죠. 그다음에 뭐 특히나 위에 분들은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은 왜 안 마시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뭐 종교적이야 아니면 뭐 이런 그러니까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어서 막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저는 뭐 그냥 건강상에 제가 그냥 줄이는 안 마시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미안함보다는 그냥 저 자리를 좀 이렇게 좀 피하고 싶다. 그래서 회식 자리는 항상 이렇게 약간 팀장님과 제일 먼 구석 자리로 하는 대로. 그 순간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네. 순간에 나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서 알려드리는 것도 그것도 직장 생활하는데 직무유기는 아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해서 한 번씩 풀어나가는 게 서로 이렇게 맺힌 것도 좀 풀어나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를 얘기해 나가다 보면 정말 그야말로 이제 방송 처음 할 때 방생님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좀 힘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본인이 다 정리해 갖고 나오시긴 하셨네요 오늘.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Sometimes when you talk, and I'm your Betty Blue, and we're singing it close, like the girls in Belleville rendezvous. I wish that we could somehow freeze the frame, but this isn't the silver screen. No, there's no pause, no rewind. Time to find out where the story goes. Sat hip to hip with the curtains closed, watching ourselves, oh cinema. Take our positions as the cameras roll. You be the guy, I'll be the girl, watching ourselves, oh cinema. Cinema. Now we cut to the girl alone. She's found on the Brooklyn Bridge, and she's truly at home. Her step has a whole new spring. The bright lights of the city are shining for her. There's a thirst in her eyes and her heart, though she thinks to look back, she won't. So no pause, no rewind, no pause, no rewind. Time to find out where the story goes. Side hip to hip with the curtains, watching ourselves, oh cinema. Take our positions as the cameras roll. You be the guy, I'll be the girl, watching ourselves, oh cinema. Cinema. Time to find out where the story goes. Side hip to hip with the curtains closed.